피카피카 피카피카. 선택을 하게 된 큰 이유는 저 스스로에게 조금 한계를 깨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저 스스로에게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원수가 적은 작품을 좀 염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에밀이라는 정말 선물 같은 훌륭하신 분들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서 2인극이라는 말을 듣고 일단은 마음이 일단 50% 이상 움직였고요. 대본을 보고 나서는 100% 확신을 하게 됐고,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업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한계를 깰 수 있겠구나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워낙 스타일 자체가 뭔가를 새롭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스스로도 좋아해요. 이 캐릭터를 나만의 그림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가는 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온전히 또 한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도전과 흥미가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에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읽어볼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고, 또 무슨 맛이냐고 궁금해도 하셨던 압생트의 비밀은 바로바로 여러분,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이라서 최초 공개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자, 압생트의 비밀은 바로바로 짜잔! 이 음료 두 개를 거의 반반을 섞었는데 압생트 색깔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무대에서 퇴장을 한 번 퇴장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은 언제 어떻게 마셔야 돼요? 제가 형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서 저희들끼리 그런 고민을 나름 좀 했어요. 저희가 이제 벽난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 형 얘기를 하기 전에 물을 마시는 모먼트들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들을 좀 계산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자. 처음에 이제 에밀 졸라를 찾아라를 부르기 전에 술을 2번 마시자. 그래서 제가 공연 때 항상 보면은 술을 한 번 먹고 한 번 더 마시고 이 모든 게 다 언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팬은 내게 말을 걸어를 부르기 전에 한 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진실 게임 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난로 뒤로 들어가는 장면이 한 번 있는데 진실 게임 끝나고도 한 번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타이밍을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저희끼리 다 정했어요. 촛불 켜는 거, 이거가 가장 또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한 장면이었는데, 촛불 자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부는 것처럼 약간 연습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촛불 켜는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무 형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형, 여기 끄고 저기 끄고 이거 끄고 이거 맞죠? 준무 형이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 끄고 저기 끄고 천천히 하면 돼. 이래서 저는 이제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저는 너무 다 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연을 하는데 계속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대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촛불 켜는 순서만 생각나는 거야. 머릿속으로 위에, 옆에, 위에, 그 다음에 끄고 하나 더. 그게 처음엔 진짜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네. 에밀에게 전화하는 경찰이나 밖에서 총 쏘고 위협하고 막 전기 차단하고 그런 사람을 클로드는 조력자라고 생각했나요? 이것도 이제 뭐 당연히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좀 정해진 부분은 밖에 이제 같이 온 한 패가 있습니다. 이 클로드라는 사람이 이제 반유대파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그런 인물이고, 실제로 밖에는 그 클로드랑 같이 온 무리가 있다. 어쨌거나 창문을 보는 행위 자체는 밖에 있는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불이 꺼졌다가 한번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불이 켜지면서 에밀쌤이 이제 불이 켜졌는데 제가 밖에 이렇게 노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즉슨 우리에게 보내는 라스트 약간 신호 같은 거다. 너 지금 임무 수행해야 돼. 그래서 밖을 딱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급해져서, 이 협박 던지는 혈서인가요? 이 모든, 선생님은 대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까? 이 모든 게 다 드레피스 때문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바로 나는 급한 거야. 너 지금 빨리 해야 돼. 너 지금 빨리 움직여야 돼, 클로드. 이 신호를 보내니까 클로드도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에밀쌤은 술을 먹자고 하죠. 이제 술을 먹다가 진실게임이 진행이 되고, 클로드의 선택에서 클로드가 총을 쥐고 나가는 거는 밖에 있는 한 패를 처리하는 거가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해석한 클로드는 총을 제대로 쏴본 적도 없고 총을 제대로 쥐어본 적도 없고 그냥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그걸 한 건데 실제로 총을 거의 처음 쏴봤다는 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소리를 무서워하기도 했던 거고, 그 이제 한 패드를 처단하고 들어와서 그 감정이 처음에는 조금 끌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잘 끌어내지는 뭐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클로드는 실존 인물인지 에밀의 환상인지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 저는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연에 임했었는데, 어떤 날에는 또 에밀 형님들의 또 해석에 따라서 클로드가 정말 에밀의 한 여름밤의 꿈이었는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더라고요. 에밀 형님들하고 할 때마다 다 달랐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동아 형님이랑 공연을 할 때 책상을 똑같이 이렇게 내리친다든지, 똑같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다든지, 똑같이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동아 형님이 굉장히 불꽃 같으시고, 에밀 형님 중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파워풀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에밀은 분명히 이제 6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동아 형님하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나랑 동 나이대, 혹시 에밀이 과거에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건가? 연습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해석으로 봤을 때는 클로드는 나의 환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유덕 형님하고 할 때는 굉장히 또 그 나이대 에밀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또 그럴 때 할 때는 내가 되게 실존 인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의 해석에 따라 저의 클로드도 실존 인물이 되냐 환상의 인물이 되냐 이렇게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 대비가 더 잘 보여지면서 나의 순수함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영수 형님하고 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클래식한 그 에밀과 클로드의 딱 그 상태 그대로, 그쵸. 어쨌거나 이제 영수 형님, 또 동아 형님, 유덕 형님하고 할 때 다 그 포인트가 달랐고, 실존 인물이냐 환상의 인물이냐, 또 정말 그 라인에 충실한 인물이냐, 그런 식으로 좀 줄기가 많이 나뉘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와이셔츠 8회 P는 옷을 갈아입으면서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은 거고요. 2인극이다 보니까 뭐 대사 외우는 거나 그런 거에 부담은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루틴이 있는데 전날 샤워하면서 대본을 한번 싹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씻을 때 저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씻을 때 대본을 한번 또 싹 외웁니다. 그리고 공연장 가서, 저는 공연장 가서 무대를 꼭 밟아봐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밟으면서 중요한 장면은 꼭 한 번씩 복기를 해봅니다. 선택 후에 이제 문을 닫고 나가는 유일한 클로드였는데, 문을 꼭꼭 닫고 나가게 된 이유는 저는 그만큼 에밀에 대한 팬심이 큰 사람이고 에밀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문을 닫고 나가는 거는 선생님 여기 계세요,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저는 이 문을 닫고 나갈 거고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선생님은 위험해요 라는 그런 의도에서 문을 꼭 닫고 나간 거고요. 처음에 이제 마지막 재판씬에서 모자를 썼다가 나중에는 벗고 나왔었는데, 처음에 모자를 썼던 이유는 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었어요. 사실 마지막 재판씬에 대한 해석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재판 그 상황에 앉아있는 클로드는 클로드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대중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시선을 가렸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제가 이제 재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지막쯤에 가서 눈물이 정말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의 클로드는 가면 갈수록 이 재판 상황에서 이 4년간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에밀 선생님의 억울함과 그런 모든 것들, 그 말로 이루지 못할 감정들이 다 담긴 그 상황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렵고, 그때 당시도 어린 소년이 이 재판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손을 막 덜덜 떨다가 이렇게 잡기도 하고, 잘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서 약간 이렇게 정말 해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제가 입으로 실제로 선생님을 읊조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표현이 잘 안 됐어서, 그래서 눈을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모자를 벗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밀에서는 이제 공간적인 시선이 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 혹시 그 책 때문인가요? 라고 할 때, 나는 에밀쌤을 볼 수 없지만 에밀 선생님은 저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객분들만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 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혹시 그 책 때문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계속 클로드는 이 안에 있을 동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로드는 이 집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그 원고를 찾아서 훔쳐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에밀 선생님이 시계를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체크를 하시죠. 그러면은 초조한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나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계속 말을 끊고 말을 이어나가고 제가 뭔가 계속 말을 꺼내려고 하는 거는 이 집안에 있을 동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정전 씬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이 있어서, 정전 씬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딱 이렇게 보고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뭐 시선으로는 표현이 안 되긴 하는데, 불이 꺼졌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딱 이렇게 켜지고 딱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제가 2걸음 정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가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형님들 반응이 다르긴 한데, 유덕 형님은 이제 거기서 계속 버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이 사람한테 진짜 숙여야겠다 해서 약간 이렇게 숙인 거였다면은, 다른 두 형님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약간 호흡이 가쁘신 것처럼 의자에 앉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 지금 나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네, 너 지금 나를 좀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런 포인트를 얻고 오케이, 이제 나에게 조금씩 턴이 넘어오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그리면서 날이 밝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는 뭘까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할 때 제가 초를 부는 부분은 의도한 겁니다. 촛불이 꺼져가면서 생을 마감한 거는 에밀이지만 결국 그 집안에서 촛불을 킨 건 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적인 신념이 계승되는 것도 표현을 한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에밀쌤은 끝까지 불꽃을 태우다가 그 불꽃이 꺼져갔다면 다시 초를 켜는 사람은 클로드 본인임으로써 이 집안에서 나감으로써 클로드에게 그 정신이 계승됐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켜고 끄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벽난로 뒤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물과 휴지도 있고요. 양초를 놓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에밀 집에 가져간 클로드 본인의 술 압생트는 가짜입니다. 가짜고요. 이제 진실게임 할 때 유덕 형님하고 할 때는 둘이서 이제 한번 마시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유덕 형님께서 또 의도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너 어떤 사람이 한번 보자 이런 마음에 술을 한 잔 권한 것도 있고, 조금 너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얘기나 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유덕 형님께서 술을 권하시는데, 한잔 할 때 제가 마시면서 제가 형님이 드시면 그 다음에 먹어요. 그 다음에 막 취한 척을 하거든요. 근데 압센트는 술이 아닙니다. 물이었고요. 막공 때 덕밀 형님께서 고마웠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떠났다면 더 슬펐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하필 그게 막공 날이었네요. 하지만 영원히 못 듣겠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빠담빠담 때 왜 동화 에밀을 돌리셨냐고. 글쎄요, 약간 일단은 동화 에밀 형님께서 워낙 또 몸을 잘 쓰시고 춤을 잘 추시기도 하고, 그 춤사위가 이제 뭔가 파티에서 인싸 되실 것 같은 그런 에밀 선생님 그런 느낌이라서 마지막에 뭔가 한번 여기 선생님 즐거우시죠 하면서 귀엽게 그냥 돌리고 싶었던 마음에 돌렸던 거고, 그 유덕 에밀 형님은 워낙 많이 취하셔가지고 진짜 그 리얼 그 찐 취한 상태로 빠담빠담에 임하셔서 선생님 저러다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세느강에 빠지시겠는데? 너무 많이 취하셔서 같이 해롱해롱 되는 상태로 빠담빠담을 즐겼고, 그 영수 형님은 워낙 우아하세요. 사실 춤선 자체도 우아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우아한 왈츠 느낌으로 서로 약간 즐기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점점 바닥에 붙으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약간 실제로 하면서 저도 웃음이 터졌던, 그 영수 형님께서 거의 바닥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약간 그러셔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하신데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유덕이 형님은 실제로 술도 되게 잘 드시고, 유덕 에밀 형님의 그 빠담빠담에서의 흥에 넘치고, 그 실제로도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그런 게 좀 녹아 있다면은, 영수 형님이나 동아 형님은 음주를 잘 안 하시는 편이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잔에도 확 취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형님들 본인의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약간 뭐 그런, 이건 저만 해석이긴 한데 오늘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